갭을 채우러 단기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서 60일선 밑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올리거나 한 번 더 빼서 올리거나 결국엔 갭을 채운 다음에 다시 크게 빠지는 그림이죠.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매매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1월 11일 오후 11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9.1K부터 49.3K까지 숏포지션 오픈.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저항 가격,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올라가서 정확하게 해당 구간을 찍고 크게 빠졌습니다. 오차 범위는 $46.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월 12일 오전 11시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46.1K에서 45.8K까지 롱 포지션 진입. 두 번째, 43.6K에서 43K까지 롱 포지션 진입.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 두 번째 지지 구간,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내려와서 약 1K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 수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지 구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두 가지 타점 모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유의미하진 않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 $46 차이로 최고점을 예측했지만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면서 다소 아쉬운 매매가 되었죠.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비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시드만 올라가면 돼요. 자, 다음 이어서 차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미래 가격 예측에 앞서 현재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기술적 분석, 지표, 온체인 데이터 등을 통해 현재 가격을 뜯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자, 다음 첫 번째 이평선과 RSI, 근본이죠. 이평선 세팅은 모두가 즐겨보는 5일, 20일, 60일로 하겠습니다. 현재 5일선과 20일선을 하방 돌파했죠. 5일선 하방 돌파, 21선도 마찬가지, 그리고 현재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60일선, 60일 이평선은 일명 수급선으로 불리고 캔들과 60일 이평선이 닿으면 높은 확률로 60일선이 뚫립니다. 그리고 파동이 끝나는 단계로 접어들죠. 바로 백테스팅 꽂아 보겠습니다. 이평선을 뚫고 긴 상승 추세, 60일 이평선이 뚫렸죠? 이어서 하락 추세. 자, 다음 이평선을 뚫고 긴 상승 추세, 60일 이평선이 뚫렸죠? 하락 추세. 이평선을 뚫고 상승 추세, 60일이 뚫렸죠? 하락 추세.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뚫렸습니다. 하락 추세, 이평선을 뚫고 긴 상승 추세, 60일선이 뚫렸죠? 하락 추세, 다시 이평선을 뚫고 상승 추세, 60일선이 뚫렸죠? 하락 추세, 다시 이평선 위로 상승 추세, 60일선이 뚫리죠? 이어서 하락 추세. 자, 좀 크게 볼게요. 상승 파동의 고점 부근, 상승 추세의 고점 부근, 상승 파동의 고점 부근, 상승 파동의 고점 부근, 이 셋도 마찬가지.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선 내용을 보셨다시피 60일선과 캔들이 만났다는 건 곧 60일선이 뚫릴 것이고 상승 추세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 60일선이 깨진다고 해서 당장 숏을 박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 60일 이평선에 하나의 요건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일봉 RSI, 더 정확하게는 일봉 RSI 42,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캔들이 내려오고 일봉 RSI가 42를 찍으면 높은 확률로 반등했다가 다시 재차 떨어집니다.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이평선을 뚫고 긴 상승 추세,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60일 이평선 부근 RSI 42 이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RSI도 반등. 자, 넘어갈게요. 이평선을 뚫고 긴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죠. 60일 이평선 부근 RSI 42 반등이 나왔습니다. RSI도 반등. 그리고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조정. 60일 이평선 부근 RSI 42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RSI도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60일 이평선을 종가로 마감했죠. RSI도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뚫렸습니다. 이평선을 뚫고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죠. 이평선 부근 RSI 42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로 뚫렸죠. 더 빠집니다. 다시 올라와서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죠. 60일 이평선 부근 RSI 42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일봉 종가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자, 다음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면서 60일 이평선에 닿았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종가로 뚫렸죠. 더 크게 빠졌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면서 60일 이평선 부근 RSI 42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 60일 이평선에 닿았죠. RSI도 42, RSI도 지지를 받고 캔들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종가로 뚫리고 하락 추세.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앞서 보셨다시피 60일 이평선과 캔들이 모이고 일봉 RSI가 42를 찍으면 높은 확률로 반등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따라서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재 자리에서 반등하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내려와서 재차 60일선을 뚫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재차 내려와서 60일선을 크게 깨는 그런 그림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평선과 RSI에 이어서 두 번째 갭, 파란색 구간, 이 구간이죠. 보면 아시겠지만 갭이 나왔죠. 갭이 무엇이냐? 갭은 강한 상승 내지는 수직으로 꽂으면서 생긴 빈 매물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갭은 높은 확률로 채워지죠. 왜 채워질까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매물대가 없으니 위로 추세가 터지면 어렵지 않게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졌죠. 이곳에 매물대가 있었다면 올라가도 내려갈 확률이 있는데 깔끔하게 내려왔으니 올라갈 때도 깔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패러렐 채널. 대부분의 추세는 상승, 횡보, 하락순으로 진행되죠. 보통 이 과정에서 상승 채널, 횡보 채널, 하락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상승 채널, 횡보 채널, 하락 채널, 다시 상승 채널, 횡보 채널, 하락 채널, 상승 채널, 횡보 채널, 하락 채널. 보셨다시피 보통 추세에는 상승 채널, 횡보 채널, 하락 채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현재 시점을 보겠습니다. 상승 채널과 횡보 채널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하락 채널은 그 채널을 만들 두 번째 고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반등을 해줘야 하락 채널을 그릴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얘가 반등을 해줘서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을 이어 이 하락 채널이 완성되고 이 채널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죠. 반등을 해줘야 이 채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보조지표, 추세지표 CCI, 변동성 지표 BB%B, 거래량 지표 머니플로우 인덱스, 모멘텀 지표의 RSI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4시간 봉이고요. 전부 다 바닥을 찍고 하단 부분에서 기고 있습니다. 이때도 바닥을 기었고 이때도 기었죠.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 거래량도 마찬가지, RSI도 바닥, 동일 조건에선 둘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바닥을 기었죠.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CBD, 현재 44K와 45K의 큰 매도 볼륨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갈색 고래가 매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평선과 RSI, 60일선과 캔들이 모이고 RSI가 42를 찍었으니 단기 반등했다가 60일선을 깰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갭이 발생했고 그 갭을 채울 확률이 높죠. 세 번째 패러렐 채널, 반등을 해줘야 고점을 이어 하락 채널을 그릴 수 있으니 단기 반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지표, 전부 다 바닥을 찍고 하단 부분에서 기고 있습니다.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일곱 번째 CBD, 44K와 45K의 큰 매도 볼륨, 그리고 큰 시드를 갖고 있는 이들의 매수가 시작됐죠. 자,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갭을 채우러 단기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서 61선 밑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올리거나 한 번 더 빼서 올리거나 결국엔 갭을 채운 다음에 다시 크게 빠지는 그림이죠. 정확한 타점과 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유했으니 확인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